안녕하세요. 백상 이태원 선생님입니다. 아, 이번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1번 문항이에요. 중군에 대한 얘기가 이 문제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문제에 나오는 중군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차 함수에도 그런 게 나오죠. 2차 방정식에서도 중군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군을 이참에 제대로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즉, 인수분해 형태에서의 중군의 의미, 그거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21번 문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에선 특히 그 중군이라고 하는 것이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우선 중군의 의미부터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중군이란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같은 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첩된 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차 방정식에서의 중군은 뭔가요? 그쵸. 원래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있죠. 그쵸. 근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같아서. 같은 근이라서. 그러니까 근이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근을 2라고 할까요? 2가 두 개 있으면 근을 하나로 얘기하죠. 하나로. 그렇죠. 근 2입니다. 그렇지 2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2라고 하는 근을 갖다 우리는 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첩된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미안해요. 2라는 근이 중첩이 된다면 인수분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죠. 밑에 잠깐 써볼게요. 중첩된 근이라고 하는 건 바로 x-2의 제곱처럼 이렇게 거듭제곱, 인수분해했을 때 거듭제곱이 1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0이 되는 요 x는 2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중근이라고 하죠. x-3승이라고. x-2의 3승이죠. x-2의 3승 이렇게 나타나면 삼중근이죠. 그렇죠? 자, 이때 x는 3. 요거 또 중근입니다. 뭐 특별히 두 개가 겹치는 거하고 구별하게 삼중근이라고 하는데 중근인 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근을 이제는 어떤 형태인지 대충 이제 감은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저 지우고 자, 아이고 지우기 바쁘네요. 옆에 포커스 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요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x는 알파라고 하는 중근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한 방정식에서 이제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x는 알파가 중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fx라고 하는 요 다항식은 x-알파라는 인수 분해가 될 거고요. 그것의 거듭 제곱이 나타날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고 저런 거겠죠? 대신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1차가 아니라 2차 이상의 거듭 제곱으로 된다는 겁니다.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정식 중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1이라고 한다면 최소 x-1의 제곱 이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x-1의 3승도 있을 수 있고요. x-1의 4승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다른 얘기를 문제를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한번 또 곁들여서 이 중근의 의미를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 하계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대요. 모든 자연수 당황했네요. 한글은 뭐이고 왜? 자, 이때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 이게 문제 21번이에요. 자,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 요런 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근이 두 개밖에 없대요. 근 두 개밖에 없대요.
그럼 각각의 실근은 또 중근이다. 근이 두 개밖에 없는데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요 식을 밑에 좀 써볼게요. 만약에 그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위에 거듭 제곱이 붙을 건데 그것이 전부 다 2 이상의 자연수가 될 거다. 나머지에선 근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이 QX에서는 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유, 그쵸? fx는 무슨 뭔지 모르니까 fx 뭔지 모르니까 뭐 인수분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x의 n승 빼기 64라고 하는 이러한 인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을 한번 확인해 보고 fx가 도대체 어떻게 되면 x-알파 2 이상의 거듭제곱, x-베타 2 이상의 거듭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냐,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나는 이제 부수적인 건데요. fx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아마 이것은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이 문제에서 아마 뭐 n의 조건을 알려주는 거가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부터 찬찬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가조건에 x의 n승 빼기 64라고 하는 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근이 무조건 있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n이 홀수라면요. n이 홀수라면 등호는 좀 뺍시다. 등호는 넣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멋있어 보이겠죠? n의 홀수를 좀 딴 데다 좀 쓰자. 잠시만요. 이렇게 좀. 만약에 n이 홀수라면 근이요? 하나밖에 없겠죠. 선생님 왜 근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y는 x의 n승 마이너스 64라는 그래프를 잠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미분을 해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홀수였기 때문에 n 마이너스 1승은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x의 n승 빼기 64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럼 x축과는 무조건 한 군데서 만날 거예요. 한 군데서. 여기서. 그러니까 근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이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근을 알파라고 해볼까요? 자, 원래 그리고 또 n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몇 개예요? 원래 n개입니다. 근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x의 n승 마이너스 64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은 그림을 그려보니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나머지 n-6개는 뭘까요? 근이? 그렇죠. 허근입니다. 허근이에요. 뭐 좋은 예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x3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x3승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y는 x3승 빼기 비슷하게 빼기 8?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근이 2밖에 없어요.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근이 원래 3개인데 2 하나밖에 없어요. 그림도 그렇죠. 그려보시면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 2에서 만나죠. 그렇죠? y축 0 넣으면 마이너스 8. x축하고 하나밖에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요. 근이 하나인데 나머지 두 근을 보세요. 헛근이죠. 판별식도 보고 확인할 수 있죠. 그 근을 구해봐야 하나요? 자,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땐 근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허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밑에 거 얘는 지울게요. 지워버리시고요. 그래? 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 편의상 그거 아까 여기 문제에서 제가 잠깐 스케치 썼네요. 알파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
x의 n승 빼기 64에 fx 곱한 거는요.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하고 나머지 허근을 갖는 qx가 붙을 거예요. 허근. 자, 거기에 fx가 붙습니다. 그러면 근이 두 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fx 쪽에 알파 말고 또 다른 근이 하나 있겠죠. 그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fx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베타는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x 마이너스 델타라고 할게요. 아, 델타보다는 감마가 낫나요? 감마라고 합시다. 우리한테 친숙한. 자, 이 정식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요. 자, 식을 한번 쭉 보세요. 요렇게. 얘 0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세시근이 존재합니다. 중근이 없어요. 중근이. 선생님, 감마 대신 알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감마 대신 알파 써볼까요? 그냥 요거 대신 알파로 썼다 해봐요. 그러면 저 식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의 근이 안 생기는 qx라는 방식이 붙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근은 두 개 맞아요. 알파하고 베타. 그쵸? 하지만 베타는 중근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죠? 중근이려면 그 인수의 거듭제곱이 인수분해했을 때 그 인수의 거듭제곱이 2 이상의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나오죠? n이 홀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n이 홀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n이 홀수가 아니야? 그럼 이제 짝수 한번 해볼까요? 지우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게. n이 홀수가 되면 결론은 써놔야죠. 해당 사항이 없다. non available. 다음에 이번에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n이 짝수가 되면요. x의 n승 빼기 64는요. x의 n승 빼기 64는 근을 두 개를 가질 겁니다. 그쵸? 또 왜 그러냐고 또 그러면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똑같이 y는 x의 n승 빼기 64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분을 해보세요. y 프라임은 뭐 n의 x의 n-1승. 자, 그러면 얘가 여기 거듭제곱 n- 이게 홀수가 됩니다. n이 짝수였으니까. 얘가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냥 쭉 올라가는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0 되는 시점에 하나가 생기겠죠? 그럼 거기 극소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최소 모태 두 개 있으니까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근 두 개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n승 빼기 64의 근은 두 개가 생기고요. 나머지 n-2개. 원래는 n차 방정식이 n기였지만 두 개의 실근은 있으니까 나머지 n-2개는 허근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뭐 또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예를 들어서 x의 4승이죠. 4승. 짝수승이었죠. x의 4승이 16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뿔마 2를 제외한 나머지 근이 허근이라는 사실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보죠. 그래요? 그러면 두 실근이 있어요. 근데 이 실근 이렇게 쓸게요, 이제. x의 n승이 0되는 근은요. n이 짝수기 때문에 x 값이 뿔마 n승근 루트 64입니다. 좀 보기 좋게 쓰죠. 뿔마 64의 n분의 1승. 근데 64는 또 2의 몇 승인가요? 8 곱하기 8이니까 2의 6. 그렇죠. 64면은 8 곱하기 2의 6승이 되겠죠. 그렇죠. 2의 6승. 그래서 뿔마 64 아니 64가 아니고 2의 6승이 됩니다. n분의 6승.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작다. n분의 6승. 그러면 아까 했던 x의 n승 빼기 64에 fx 곱한 거는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x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그리고 허근을 갖는 qx 여기는 허근이에요. 근이 없어요. 거기에 fx가 붙을 겁니다. 많아봐야 서로 단 두 개의 인수로 인수분해가 되는 1차식 서로 단 두 1차식의 인수분해로 되는 그런 fx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아까 되겠죠? 지금 두 개의 근 벌써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두 근 자체가 전부 다 뭐다? 중근이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결과가 여기 거듭제곱, 여기 거듭제곱이 이상의 자연수로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fx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는 2의 n분의 6승을 중근으로 만드는 같은 인수 x-2의 n분의 6승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을 중근으로 만드는 x 플러스 2분 x 플러스 2분의란다. 미안. 2의 n분의 6승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중근이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결과가 x-2의 n분의 6승의 제곱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의 제곱 그리고 허근을 갖는 qx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각각이 중근이 발생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fx가 지금 이제 어떤 형태로 돼야 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 이렇게 되게끔 하는 또 n의 조건이 있죠. 그렇죠. 나 조건을 이용해서는 또 n을 어떻게 추려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x는요. 지금 방금 했다시피 x-2의 n분의 6승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했어요. 자, 이제 나 조건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fx의 최소값은 음의정수다라고 써요. fx의 최소값 어디겠어요? 꼭 지점이겠죠. 최고 차익에서 양수인 이차함수인데 0이네요. 두 군이 y축 대칭을 있으니까. 그러면 0을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곱하기 플러스 n분의 6승이니까 이거 전체의 제곱. 그쵸? 즉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이죠. 이거 보고 지금 음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조건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n의 값이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12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1, 2, 3, 4, 6,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조건은요. n이 모일 때 짝수일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홀수는 다 제껴야겠죠. 1하고 3은 제껴서 해당되는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해당되는 n의 값은 2, 4, 6, 10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해당되는 자연수 n의 모든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0이니까 정답 2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1번 마무리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렇죠?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다만 중근의 형태가 인수분해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뭐 가볍게 할 수 있겠죠. 자, 21번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고요. 꼭 직접 풀어보는 거 권해드립니다. 자, 이 21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